두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진도를 나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에 이번 학기 수업에 필요한 C 언어 기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C 언어 기초가 잘 생각나지 않아요. 군대 갔다 왔더니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요. 네, 상관없습니다. 또 어떠한 이유로 뭐 잘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번 수업만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지난 학기에 전자전기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웠기 때문에 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따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계속 보시기 앞서서 여러분들 PC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네, 비주얼 스튜디오 2020 아닙니다. 네, 이건 제가 잘못 말한 거고요. 또 제가 어저께 PDF 파일을 만들려고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22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프리뷰 버전입니다. 설치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숫자가 더 높으니까 나 이거 설치할래.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아직 정식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요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지금까지 나온 정식판 중에는 최신 버전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요 순서대로 쭉 설명드릴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네,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지난 학기에 뭐 이렇게 해갖고 나 충분한 것 같은데요 하신 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는 이렇게 아이콘이 어딨나, 여기 있네요. 요거죠. 실행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요거를 뭐 지난 학기라든지 언제 설치해 놓고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안 뜨고 뭐가 뜰 거예요. 뭐 끝났다, 기간이 끝났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로그인 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그때 여기서 뭐 아이디 만들기 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게 떴었어요. 요게 떴네. 떴는데 요거 떴죠? 요거, 그쵸? 그래서 요 버튼 누르시면 돼요. 요 버튼 눌러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로그인 할게요. 있으니까. 아마 새로 설치하신 분들이나 한 번 정도 요거를 수행하신 분들은 더 이상 안 뜹니다. 설치하고 딱 한 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딱 한 번 떠요. 그때 요 계정을 만드시고 로그인 하시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포맷할 때까지는 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이 제 PC가 아니라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가상 PC예요. 가상 PC에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뜬 겁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로그인 만들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할게요. 저는 이거 안 뜨는데요. 네, 상관없습니다.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30일 동안은 뜨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요건 없겠죠,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그리고 뭐 지난 학기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PC는 윈도우즈가 아니라서 설치가 못해요. 저는 뭐 애플사를 쓰고 있고요. 또는 저는 리눅스를 쓰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PC에 맞는 컴파일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컴파일러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또 유명한 거 많이 있죠. 그 애플사에 주로 설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리눅스에도 주로 사용하는 거 있을 거예요. 자, 설치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거 설치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수업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젝트 만드는 거, 만약에 애플사 노트북을 쓰시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그리고 실행할 때 그것만 다를 거예요.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쓰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이 되면 뭘 만드냐, 이제 매일 여러분들이 매일 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수업 가장 처음에 오늘의 프로젝트는 C 테스트 1입니다 라고 제가 항상 매주 수업할 때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스 코드는 C 테스트 1.c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리거든요. 이렇게, 자 오늘은 요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프로젝트는 요거, 소스는 요거,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새 프로젝트 만들기. 자 여기 있죠, 요거 아닙니다, 요거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리고 기다리시면 이게 뜹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실 때 아마 뭔가 떴을 거예요.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래요? 라고. 왜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굉장히 많은 언어를 지원해요. 뭐 C++, C, 뭐 F#, C#, 뭐죠? 비주얼 베이직 .NET, 뭐 파이썬도 지원하고요. 뭐 요즘은 아두이노도 연결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거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마 설치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난 욕심이 많아서 비주얼 C에다가 비주얼 C로 뭐죠? 핸드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도 만들 거고 뭐 웹페이지 만들 거고 또 C샵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선택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언어를 눌러보시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C++ 얘만 선택하시면 이렇게 심플하게 딱 나올 겁니다. 아셨죠? 플랫폼도 막 있죠. 네, 이건 놔두시고 이렇게.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언어 선택에서 이거 저는 C++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만 나오네요. 이렇게. 네, 하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요 화면까지 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한 30% 온 겁니다. 여기서 어떤 걸까요? 어떤 걸 선택할까? 방법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거 선택해서 갈 수 있고 저거 선택해서도 똑같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얘를 선택합니다. 빈 프로젝트. 왜냐면은 혹시 뭐 이제 다른 컴파일러 쓰시는 분들이랑 여기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요겁니다. 빈 프로젝트 요거 선택한 다음에 다음 요거 확인하세요. C++ 빈 프로젝트인데 C샵이야. 그런 거 안 됩니다. 네, C++ 윈도우즈용 콘솔. 빈 프로젝트인데 C++에 안드로이드야. 안드로이드 아닙니다. 윈도우즈용.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설치하시고 아마 설치하실 때 C++ 그것만 설치했으면 여기 뜰 겁니다. 요거 보이나요? 네, 성공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프로젝트 이름이 뭐지?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위치는 뭐냐? 프로젝트 이름이다 쓰는 거고요. 솔루션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혹시 기회되면. 요거는 그냥 디폴트로, 즉 여기만 이렇게 C 테스트 1 볼까요? C 테스트 1 이렇게 적어주고, 자 요거는 뭐냐? 위치는 뭐냐면 요 프로젝트가 어떤 폴더에 생성이 될 겁니까? 라는 겁니다. 디폴트로 그대로 그냥 다 만들기 하셔도 되고, 나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USB에 저장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폴더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대로 가셔도 되고, 그 상태에서 만들까요? 폴더를 만들죠. 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테스트. C 언어의 테스트. 뭐죠? 아무것도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필수 아니에요. 요거 위치는 그냥 아니 뭐 됐어. 그냥 너무 만들어야지. 하셔도 되고 나는 내가 만든 소스 코드는 굉장히 소중해. 나는 평생 간직할 거야. 그러면 어디 위치인지 좀 내가 관리하기 편한 곳이 낫겠죠? 물론 여기가 더 있어요. 그럴 때는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해 갖고 아까 만들었던 C 언어의 테스트 선택해 준 다음에 폴더 선택 해주고 만들기 할게요. 이게 가상 PC다 보니까 좀 하드디스크 작업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탁 하고 뭐가 떴겠죠? 드디어 떴습니다. 아마 이런 화면을 지금 보시고 계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한 거냐면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그럼 소스 코드 이건 뭐지? 네, 요 파일을 추가시켜야 됩니다. 요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컴퓨터야 너 어떻게 동작해라고 막 작성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써줄 소스 코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빈 소스 코드죠. 자, 종속성 얘죠. 소스 파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추가. 다시 한번요.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러면 요거를 솔루션 탐색기라고 부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요. 근데 아마 다른 컴파일러 쓰시는 분들도 이런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있을 거예요. 추가 소스 파일에서 추가 리소스 아닙니다. 리소스 학기마다 꼭 한 두세 분씩 계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소스 파일이에요. 추가해서 새 항목. 자, 이 상태에서 C 이거 아닙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예. C 플러스 파일. 근데 좀 아까부터 좀 뭔가 이상했죠. 우리는 C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C 언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처음 프로젝트 만들 때도 C 플러스 플러스였는데 또 이거래. 대부분의 컴파일러는 아마 애플사나 리눅스, 뭐 GCC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의 C 언어 컴파일러는 C++와 C 언어를 같이 컴파일해요. 그러니까 같이 취급을 하는데 그럼 뭘로 구분하느냐?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확장자라고 하죠. 이거는 확장자. 이 확장자가 CPP면은 C++ 코드로 인식을 하고요. .C로 하면은 C 언어 소스 코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가 이름 뭐였죠? 자, 요걸로 해결했었죠. C 테스트 1.c. 자, C 테스트 1.c. 그 다음에 사정없이 추가 눌러주면 추가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C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C 언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는데, 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조금 이제 외울 게 필요해요. 샵 요거 뭐죠? 샵 Shift 누르고 숫자 3 누르면 나오는 샵 include stdio.h. 자, 요거 기억나시죠? 저 전혀 기억 안 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요거는 주석 처리입니다. 안 써도 되는 거고. 요거 stdio입니다. 스튜디오 아니에요. 아셨죠? 지금 어떤 분들 찔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는 이렇게 실수 한번 했는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stdio. 아마도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그 약자 같아요. stdio.h.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화면으로 뭔가도 출력하고 뭔가도 받을 거야. 즉 입출력을 가능하게 할 거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굳이 뭐 이거를 내가 샵은 무슨 뭐 의미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자, 물론 이거 다 알면 좋겠지만 굳이 이거를 뭐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사실 우리가 뭐 프로그램은 뭐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수학 문제를 최소한 풀려면 최소한 9구단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9구단 우리 외웠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 6줄 정도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힌트. 자, 한 줄, 요거 두 줄입니다. 빈 라인은 뺄게요. 인트 메인, 보이드, 열고, 닫고. 이게 C 언어의 가장 기본되는 main이라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entry point 또는 진입점, 진입하다에서 진입점이라고 하는데요. entry point, 즉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은 막 여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부터 막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어디부터 인식하느냐? 여기부터 인식합니다. main, main이라는 이 함수,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요. main이라고 이름 붙어진 이 함수부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내려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작성 다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뭐 나오죠? 뭐 빌드 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결과를 보셨을 건데 이게 가상 PC다 보니까 좀 늦어요. 여러분들은 C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신 겁니다. 프로그램 이름 뭐라고요? C 테스트 1.ex이네요. 그쵸? 근데 아무 역할이 없어. 실행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아무 역할도 못했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프로그램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에요. 성공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 몇 줄이냐 볼까요? 한 줄, 두 줄. 우리 요건 빼죠. 줄수에서. 자, 한 줄, 두 줄. 너무 빈약하죠? 하나만 더 쓸까요? 프린트 F. 프린트 F는 어떤 거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Hello World. 이렇게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여기까지. return 0. 요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이게 함수의 이름. 요거는 함수의 출력 형태. 잘 모르겠는데. 자, 그냥 요거 외우죠. 하나, 둘, 셋, 네 줄. 네 줄이었네. 요까지 6줄이었네요. 네, 그죠? 좋습니다. 요까지 하죠. 실행. 헬로 월드가 나왔죠. 좋습니다. 헬로 월드.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가 좀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신 겁니다. 나 지금 군대 갔다 와서 간만에 봤는데 신기하게 되네. 자, 그러신 분들 지금 처음 하시는 처음 하는 것 같아. 생소하지? 너 그래도 좋은데? 자, 그러신 분들은 동영상 멈춤하신 다음에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이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작년에. 처음에는 약간 좀 이게 과연 될까 싶었어요. 이게 뭐 직접 대면 수업할 때처럼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뭔가를 조절하면서 해도 지금 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한 40% 30%인데 이게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마 저랑 함께 수업하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있을 겁니다. 네, 잠시 멈춤 기능. 멈추시고 다른 걸 계속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와, 신난다. 헬로월드 말고 나는 헬로월드 말고 바꿔야지. 헬로 한글로 해야 되겠다. 헬로 안녕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안녕 월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잠깐 멈춤하시고 이것저것 막 응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리턴 0 무슨 뜻이죠? 난 리턴 7 할래. 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버튼을 안 누르고 지금 단축키를 쳐서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는데 이 단축키가 F5예요. F5. 여러분들 키보드 가운데 맨 위에 있는 F5라고 써져 있는 그걸 누르면 요거를 클릭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축키. 자, 이걸 눌러도 되고 F5 눌러도 되고요. 자, 그죠? 이런 식으로 막 응용해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 더. 이거 뭐예요? 원마크? 자, 이거는 원화 마크 또는 백슬래시라고 합니다. 백슬래시. 요건 어디냐면 여러분들 키보드 자판 엔터키 위에 있죠. 오른쪽에 엔터키 위에 보면 백스페이스 있죠.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백스페이스 있죠. 그 백스페이스 옆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기면서 원 두 개 써 있을 거예요. 요거를 보통 파이프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원 마크. 그리고 아마 애플사나 리눅스나 다른 환경 또는 여러분들 윈도우즈 환경이라도 폰트 알죠? 그 글꼴체 글꼴이 폰트가 한글 폰트가 아니고 영문 폰트일 경우에는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 슬래시의 반대, 이게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원화 마크보다는 백슬래시라고 합니다. 백슬래시. 실제로 이 똑같은 이렇게 내가 입력한 거를 일본어 폰트가 지원되는 PC, 즉 일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갖고 가서 띄워보면 이게 N 마크로 돼 있어요. N. 근데 원래는 백슬래시, 슬래시의 반대, 그러니까 역슬래시라고 하죠.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네, 백슬래시가 될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메모장 띄워서 이렇게 원마크 몇 개 한 다음에 폰트를 그 가장 망측한 그 영어 폰트 많이 있거든요. 그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백슬래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화 마크 또는 백슬래시 둘 다 같은 겁니다. 제가 둘 다 지칭하는 겁니다. 자, 백슬래시 R, 백슬래시 N. 자, 이거는 뭐냐? 특수 기호. 그래서 줄 바꿈. 없을 때 볼까요? 나는 줄을 자, 이거 어떻게 했죠? 제가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고요. 맨 앞으로 옮겨놓고, 자, 홈키 있죠? 홈.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내리면 선택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한 거고요. 마우스로 할 때는 맨 앞에 선택하고 이렇게, 자, 마우스 이 상태에서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할게요. 클릭하고 떼지 말고 내리면 됩니다. 한 줄. 그 다음에 컨트롤 C 해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이렇게 붙여넣기, 그냥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보세요. 이 버튼 실행 눌러볼게요. 실행.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분명히 예쁘게 막 띄었어요. 떴는데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출력했지? 왜냐면 컴퓨터는 굉장히 정직한 애예요. 이거 있는 그대로 출력됩니다. 안, 영, 스페이스, W, O, D, 스페이스 출력했죠? 그리고 얘가 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컴퓨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시 안. 그래서 쭉 이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난 줄을 바꾸고 싶어요. 실행했을 때 줄을 바꾸고 싶어. 여기서 내가 의도한 것처럼 안녕 월드 다음 줄 바꾸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까 했었던
백슬래시 r 백슬래시 n n입니다.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자, 줄바꿈이 됐죠? 지금도 제가 F5를 눌렀는데 F5 누르는 거와 요거를 클릭하는 것 또는 F5 누를게요. F5 누르는 것 같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걸 클릭하는 것보다 F5가 편할 거예요. F5.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나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 더 쓰면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한 줄 더 떼졌네요. 한 줄이. 이해하는 김에 쓰죠. F5 눌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백슬래시 r 백슬래시 n으로 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헬로 월드까지 끝냈습니다. 요거 다 뭔지 아시나요? 제가 그냥 외우자라고 했었는데 요게 뭐냐면은 프린트f를 사용할 수, 요 프린트f 명령 있죠? 이 명령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아주 훌륭한 훌륭한 코드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stdio.h라는 파일이 있어요. 사실은 그 파일을 불러와서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줘. 그래서 뭐 막 컴퓨터는 stdio.h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준 것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stdio.h를 지금 구경할까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눌러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자 라고 해서 제가 해보는 겁니다. 문서로 이동 보죠. std.h가 이렇게 생겼구나. 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std.h를 사용하지 말고 제가 전체 복사했거든요. 나 이렇게 할래. 제가 복사했어요. std.h를 복사해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 와, 진짜 이거 작성한 사람들 언더바를 많이 썼네. 실행해 볼까요? 네, 동일하게 동작하네요. 어떤 경고도 없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이다? 네, stdio.h 파일을 이 자리로 갖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C 언어 배우는데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죠. stdio.h는 진짜 printf 이 명령이 있나요?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printf에서 또 얘를 뭐 어떻게 했네요. 이렇게. 자, 우리가 사용하는 printf, 우리가 헬로 월드 출력했던 printf 코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코드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만 써줘도 화면으로 나왔던 겁니다. 안녕 월드라고. 너무 긴가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거 작년에는 C 언어 기초를 약 2주 정도를 잡고 2주 또는 3주? 2주? 한 2주 반 정도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후반부에 가서 뭐 좀 그 진도를 다 맞추기가 좀 급한 거예요. 좀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시간 개강하고 첫 시간 수업 안 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번 학기는 그래도 조금 좀 땡겨서 해보자 라고 싶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첫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이유가 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자, 프로젝트 생성, 헬로 월드, printf까지 했었죠. 했습니다. 이제 변수 선언. 변수는 뭐냐? 그릇이에요. 그릇. 제가
대면 수업에서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라드리고, 자, 여기다가 숫자 1을 놓는다, 2를 놓는다 막 그러는데, 자, 그릇입니다. 어떤 값을 넣을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작성하시죠. int a라고 할까요? a 하나 더 하죠. a. 네, 이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AAA라는 그릇을 만든 거예요. 진짜요? 이렇게 하면 뭐 에러 안 날까요? 해보죠. 에러 나는지 안 나는지 실행.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이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중간중간 계속 그 빌드 컴파일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내가 한참 코드를 막 이만큼 짜서 실행했는데 에러가 우르르 떠요. 에러가 막 떠 있어. 에러가 막 떠 있어. 여기 막 떠 있어. 여기 아래에. 그러면 힘들어요. 에러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 거야? 여기야. 아, 여긴가? 못 잡아요. 그래서 어떤 습관이 중요하냐면, 물론 뭐 좋은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빌드, 그러니까 컴파일 해보는 거예요. 이걸 실행 이렇게 눌러서 실행해봐도 뭐 별다른 다름이 없을 거, 그죠? 차이가 없죠? 이전과. 하지만 컴파일이 됐어요. 또는 또 단축키는 빌드에서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B 눌러볼까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왔죠? 빌드 해보는 겁니다. 자, 성공. 최대시는 뭐냐면 소스 코드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 소스 코드 바뀌진 않았는데 뭘 또 다시 빌드해?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최신. 이거 바꿔볼까요? 스페이스 누를게요. 저장. 컨트롤 시프트 B 눌러보면 빌드하죠. 자, 성공. 경고 없고 에러 없습니다. 여기 경고가 좀 있지만 워닝 떴지만 그냥 무시할게요. 이 상태에서 저는 단축키 싫어요. 빌드 어떻게 하죠? 빌드 눌러서 솔루션 빌드가 없네. F6 이렇게 눌러볼까요? 네,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왜 컨트롤 시프트 B를 난 쓰지? 단축키가 없는데. 어쨌든 컨트롤 시프트 B는 예전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 이전 게 뭐 2017 있었고요, 2012 있었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있었고요. 그 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있었고, 그 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05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03, 2001, 비주얼 스튜디오가 2000. 거기에서 이제 요즘에 비주얼 스튜디오 포맷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얘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패키지 안에 지금 이렇게 한 군데서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 이름은 비주얼 스튜디오인데 그 안에 각각 비주얼 C++, 비주얼 베이직, 뭐 비주얼 폭스 프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패키지가 돼 있었어요. 따로따로 내가 원하는 것만 설치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아예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안 했고 MSC라고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C라고 해서.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했지? 네, 제가 사용하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B 이렇게. 이건 아마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습관이 됐던 단축키 같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빌드 여기 있나? 컨트롤 시프트 뭐 어쨌든 네,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빌드 해봤죠? 했더니 뭐 크게 컴파일 됐어요. 일단은 이게 정상적으로 인식됐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AAA라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AA라는 그릇에 어떤 값을 넣어보죠. AAA에다가 777을 넣어줘. 자, 이건 뭐죠? 777을 넣어라. 아닌데요. 이거는 우리 산수, 수학, 요즘 산수라고도 안 한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책 보니까 뭐 수학 3-2, 뭐 3-1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큰애는 여러분들보다 한 살 이제 2학년입니다. 2학년인데 휴학했습니다. 이번에 휴학했는데 네, 두 명인데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11살 차이. 어쨌든 제가 산수 수학에서 배웠던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C 언어에서는 이거를 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오른쪽의 값을 왼쪽으로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싫어요. 저는요 이렇게 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 넣어라. 이거를 일로 넣어라.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X표. 자, 안 됩니다. C 언어는 C 언어뿐이 아니라 모든 언어, 어셈블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어는 제가 모르는 언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언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이 대입입니다. 네, 어셈블러는 좀 달라요. 자 어쨌든 777을 AAA라는 그릇을 만들었죠. 그리고 777을 AAA라는 그릇에 넣어라. 볼까요? 실행.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계속 컴파일을 하면 내가 에러가 어디서 난지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 추가하거나 마지막 건드린 부분에서 에러 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막 몇 줄을 막 추가해놨다 에러 났으면 뭐지? 못 찾겠어 라고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실행해보거나 실행 귀찮아 그럴 때는 빌드 해보면 좋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화면상으로 결과로는 뭐 바뀐 게 없지만 어쨌든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AAA라는 그릇이 만들어졌고 그 그릇에 777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AAA에 어떤 값이 있는지 출력해보죠. 바꿀게요. AAA의 값은 값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법의 서식 문자 퍼센트는 Shift 누르고 숫자 5 누르는 겁니다. %D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수업은 보통 제가 수업을 안 하는데 개강하고 좀 이렇게 그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지금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조절하느냐고 좀 무리하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시간 볼까요? 37분. 네. 1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에 배우는 내용을 제가 이거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이번 학기 수업에 있어서 굳이 이것까진 필요 없는데라는 부분들은 그냥 다 제하는 겁니다.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책을 보시면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A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건 뭐지? %D. 이거는 뭐냐면요. printf 출력하세요. 이걸 더블 코테이션 쌍따옴표라고 하죠.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걸 출력하세요 했었죠. 아까 우리가 헬로 월드 할 때 그때는 요거 없었잖아요. 이렇게 없었잖아. 이렇게 그죠?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printf에서 문자열을 출력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뒤에 콤마에서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AA 말고요. 이렇게 할까요? 75 하죠. 75 숫자를 넣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콤마 있죠? 75 요게 요 위치로 갑니다. %D는 뭐냐면 10진수 정수를 출력하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10진수 정수를 뒤에 있는 숫자를 끌어와서 10진수 정수 출력하세요. 너무 어렵죠? 그냥 뒤에 있는 숫자를 출력하세요 라고 하지만 하죠. 네, 이번 학기에서는 뭐 굳이 많은 걸 사용할 건 아니니까 %D 요걸 위주로 쓰겠습니다. 원래는 많아요. %D, F 뭐 있어요? S, 뭐 X, 뭐 C 엄청 많죠. F 막 그러면서 뭐 D도 앞에 뭐 숫자 쓰고 막 있어요. 이렇게 뭐 20 그냥 안 쓰고 이번 학기는 가급적이면 %D 요거 하나만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printf 문자열 다음 숫자 이 숫자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출력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예상에는 출력. 자, 다시 배웁니다. 하나 더 추가. 이거는 뭐라?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은 뭐냐면 컴파일러가 다 무시해요. 무시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하하하하하
컴파일러 바보라고 해도 컴파일러는 전혀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컴파일은 뭐냐면 이 소스 코드를 실행 파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뭐라고? 컴파일러는 이 소스 코드를 실행 파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이 버튼을 누르면 컴파일러가 이거를 막 인식해 삐리비리비리비리 인식해 갖고 실행 파일 momo.exe로 만들어 줄 때 삐리비리비리 쓸데없는 거네 지워야지 이렇게 지가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나머지 코드들만 갖고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낙서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름 써도 돼요.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써도 되고요. 네. 주소 적을게요. 예상되는 출력은 이렇게 되겠죠. 자, 스트링 printf 안에 있는 스트링을 출력하세요. 스트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게. 근데 얘 두 개는 특수 문자죠. 개행 줄바꿈이죠. 줄바꿈이니까 얘는 뺄게요. 이 %d는 마법의 서식 문자 뭐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라고 했죠? 스트링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여기다가 넣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위를 지워주고 7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행해보죠. 예상대로 나올지. 버튼 누를게요. 제가 조금 빨리 설명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다시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맞죠? AA 값. 띄어쓰기가 틀렸네요. 띄어쓰기 맞았어요. AA 의 됐죠? 값. 네. 대충 이렇게 거의 맞았죠? 예상되는 값.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1을 넣는 거예요. AAA.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올까요? 아닙니다. 요 그릇은 이렇게 그릇은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그릇이 자기 이름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값을 전달해요. 그러면 그릇 안에는 어떤 값이 있을까요? 이게 있나? 뭐가 있지? 요 AA는 무슨 값이 들어있을까요? 7 이거 들어있나? 아니죠. 얘가 들어있겠죠. 왜? 요거 이해해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했죠?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어라. 이건 C 언어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으랍니다. 맞죠? 그러면은 AA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다고요? 이게 들어있다고? 아니요. 777. 그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777 해보죠. 우리가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쵸? 맞죠?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그러면 앞에 의미하는 건 뭔가요? 네, 변수에 자, 우리는 이런 그릇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뭐다? 어떤 값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 그러면 이거는 변할 수 있나요? 안 변하죠. 777은 이 소스 코드 아닌데요. 난 변할 수 있는데요. 자, 바뀌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바꾼 거고 컴파일이 되고 나서는 얘는 계속 777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했죠. 이렇게 빌드합니다. 빌드해서 뭐가 생겼을까? 자, 이게 생겼습니다. ctest1.exe 이게 생겼죠. 요 실행 파일이 생성됐죠. 얘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어쨌든 요 안에는 777이라는 요 값이 AAA에 대입되게 돼 있어요. 즉, 요 777은 변하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변수, 상수. 원래 상수의 개념은 좀 다르게 쓰이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수가 좀 두 개가 있거든요. 원래 그거는 굳이 이번 학기에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뭐 컨스트 상수, 리터럴 상수가 있지만 그냥 우리는 이번 학기는 그냥 이런 숫자를 그냥 상수라고 할게요. 불변이죠. 777은 777이에요. 아닌데요. 바뀌었다니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바꾼 거고 컴퓨터가 스스로 바꾸지 않잖아요. 이 숫자는 못 바꾸잖아요. 근데 AA는 바뀌잖아. 바꿔볼까요? 또 바꾸죠. 자, 두 줄 센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777 바꾸죠. 어떻게? 757.
333 지울까 얘는 값이 변했잖아. AAA는 아무것도 없다가 777로 됐다가 333 됐죠. 해보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변수라 하는데 이 앞에 인트는 뭐지? 이건 뭐냐면 요 그릇, 이 변수의 형태를 말해요. 형태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뭐냐면 너는 어떤 값을 저장할 거야? 너는 이런 정수를 저장할 거야? 아니면 이런 소수점이 포함된 실수를 저장할 거야? 자, 그렇게 정의되는 변수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을 저장할 때는 해볼까요? 됐나? 되네. 되는데요. 다 되는구만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 점 7이 안 보이네. 이건 뭐냐면 나는 소수점을 대입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이 AAA라는 변수의 타입은 이 AAA는 정수밖에 저장되지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변수였던 거예요. 얘한테에서는 쓸모가 없겠죠. 왜? 혹시 너무 숫자가 작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주면 저장되겠지 설마. 해보자. 아니네.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만 더 할게요. 딱 2개, 3개. 변수 타입은 나중에 우리가 수업하는 중에 필요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개만 더 하고 변수 타입 넘어갈게요. 플롯 있습니다. 플롯. 여러분들은 2개만 일단 기억하세요. 인티저형, 인트형, int. 플롯은 뭐냐면 드디어 소수점을 저장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해보죠. 짜잔. 근데 뭐야? 얘는 아예 정말 아무것도 저장하지 못하는데요. 아니, 플롯 앞에 이 그릇에 어떤 값을 저장할지 그 결정하는 게 앞이라며요. 인트 했더니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뒤에는 자르고 나는 정수밖에 인트는 뭐냐면 인티저 정수란 뜻입니다. 정수밖에 저장을 못하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뒤에는 버리고 그래도 앞에 거 정도 저장해줬잖아요. 그런데 플롯은 소수점을 저장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 길어서인가? 이거 줄여야 되겠다. 999 정도로. 그럼 되겠는데 아니네. 자,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저장은 됐어요. 333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면 333.0 이렇게 인식합니다. 자, 저장은 됐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얘가 정수를 출력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 타입과 맞아야 돼요. 요 변수 타입이 뭐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타입은 뭐냐면 요걸 말해요. 어떤 이 AA 변수가 어떤 숫자, 어떤 종류의 값을 저장할지를 결정하는 게 앞입니다. 우리는 2개만 기억한다 했죠. 2개. 다른 거 기억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2개만. 당분간은 2개만 쓸게요. 당분간은 2개 쓰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뭐 캐릭터 한번 쓸 때가 나오는데 그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개만 씁니다. 인트, 플롯 2개. 정수형 변수 선언, 플롯 변수 선언. 이런 그릇을 만드는 거를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 선언. 그럼 분명히 내가 소수점이 포함된 실수 형태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정말 인티저 하나 기억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제가 하나 더까지 진짜 2개만 기억하자는 교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정말 내가 따를까 말까 하다가 간신히 해서 내가 인트와 플롯 2개를 내가 외워서 한번 썼는데 왜 이따위 결과가 나냔 말이야. 왜? 그건 뭐냐면 저장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출력이 잘못된 겁니다. 이 타입과 이건 맞아야 됩니다. 요거는 인티저일 때는 %d고요. 플롯일 때는 뭘까요? 자, 인티저일 때는 %d, 인티저일 때는 %d. 그러면 플롯일 때는 뭘까? 짐작으로도 %f겠죠. 플롯입니다. f. d는 아마 이게 데시멀 그런 것 같아요. 십진수 뭐 그런 것 같아요. f는 아마 플롯 뭐 그런 것 같아요. 실수형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f 실행해 볼까요?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네요. 이게 뭐예요? 777.9990에서 뭐지? 네, 그냥 우리 뒤에는 그냥 이렇게 무시하시죠.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뭐 맞잖아요, 이만큼. 그죠? 이렇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뭐 다 아시는 분 아시죠?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되는데, 네, C 언어에서 실수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것도. 근데 오늘 점점점 시간이 흐르는 바람에 그것까지는 설명드리지 못하고, 궁금하시면 찾아보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났는지. 어쨌든 우리는 실수가 저장된 건 확인했습니다. 요거 뒤에는 무시하시죠. 그냥 요거만 보시죠. 네. 일단 우리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변수의 값을 넣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변수 타입은 정수를 저장할 때는 인티저, 실수를 저장할 때는 플롯, 요 두 개만 우선 쓴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한 개 정도만 더 쓰고 그 상태 그건 안 쓸 겁니다. 그리고 변수 타입에 따라서 플롯 변수를 출력할 때는 f, 인티저 정수형 변수 출력할 때는 뭐였었죠? %d. 첫날이나 너무 많은 걸 하는가요? 좀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 F에 반대가 있을 거예요. 지울게요. 자, 이 상태로 제가 쭉 설명드립니다. stdio.h 파일을 이 파일입니다. 이거 엄청 길죠? 자, 이 파일 닫을게요. 여기다 닫을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이 파일을 여기다가 붙여놓으세요 라는 겁니다. 자, 붙여놓으세요. 너무 붙여놓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보기 힘들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넣어 주세요. 왜? stdio.h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쓰고 싶어요. 이 안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printf라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뭐 출력하고 입력받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능을 아주 간단한 명령 하나로 쓰려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C 언어의 기본인 함수 메인입니다. 메인을 진입점 또는 엔트리 포인트라고 불렀었죠. 자, 이렇게 요거 잘 모르겠는데요. 요건 외우시라 그랬었죠.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 printf의 hello world 한 줄, return까지 6줄.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설명드리면 AAA라는 그릇을 만들어. 근데 잠깐만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은 말이야. 그릇은 정수형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줘라는 겁니다. 정수형을 담는 AAA라는 그릇을 만들어줘. 우리는 이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를 선언해서 독립 선언문처럼 너는 AAA를 쓸 거야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AAA의 독립 선언문은 넘어갔나요? 그쵸, 제가 좀 과했습니다. 자, AAA에다가 777을 넣어줘 라는 겁니다. 아닌데요? 이거는 같다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언어는 요거는 같다는 게 아니라 대입,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스칼 계열에서는 나중에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언어는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대입 연산자. 그래서 777을 AA에 넣어줘 라는 겁니다. printf는 우리가 hello world 할 때 봤었죠. 보통 이렇게 해서 printf는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즉 더블 코테이션, 즉 문자열, 즉
스트링, 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자열 출력해 주세요라는 건데 이렇게 써서 지금 옵션을 들어가요. 옵션이니까 생각나는데 그 유재석의 옵션들 있잖아요. 그 가끔 무한도전 같은데 보면 그 모친소 같은 데 보면은 유재석 옵션 보면은 데프콘 그리고 뭐죠? 막 그렇게 있잖아요. 어쨌든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요 문자열 안에 있는 요 서식 문자였죠. 얘가 치환이 돼요. 리플레스. 뭘 리플레스 했냐면 문자열이 끝나고 나오는 요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A 되나요? 아니요. 이게 숫자일 때는 그대로 하지만 변수일 때는 변수로서 사용되지 않아요. 변수는 이렇게 되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자, 어떻게 하면 변수에 있는 값이 777이죠. 왜? 대입 연산자 2에서 777이 대입이 되었으니까. 그럼 A라는 그릇에는 뭐가 있죠? 777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퍼센트 뒤에서 리플레스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옵션을 적어줬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다? 777이 넘어가겠죠. 이렇게 777 이렇게 치환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거고, 자 이제 하나만 추가할게요. AA는 333 하지 않고요. 명령 하나 더 씁니다. scan f s 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애플이나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될 거예요. S가 아마 에러 뜰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대로 이걸 지워주세요. 이렇게 리눅스나 애플 쓰시는 분들은 즉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_s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적어줍니다. 어떻게? %b 뭔가 비슷한데? 네, 비슷한 역할입니다. scanf는 printf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콤마 이거는 n% 또는 endmark라고 하죠. 이거 어디 있냐면 Shift 누르고 숫자 7을 누르면 나오는 수의 그 마크예요. 기호 한 다음에 AAA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스캔F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응용할 때 간혹 이렇게 빼먹을 때 있거든요. 괴상망측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항상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바로 요 기호가 뭐지? 요 기호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걸 배우는 거. 이번 학기 핵심은 이 기호입니다. 아니 앞에 동영상에서는 이번 학기의 핵심은 포인터라면서요. 네, 이게 포인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전자전기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우실 때 아마 스캔F를 할 때 그냥 뭐 굳이 뭐 의미 없이 그냥 스캔F에서는 변수 앞에 무조건 얘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라고 배웠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고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때는 굳이 뭐 이렇게 의미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캔F에서는 변수 앞에다가 이걸 붙여주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아닌데요, 저는 스캔F 배운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스캔F, 프린트F, 스캔F죠. 스캔F에서는 변수 앞에 이걸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붙여주는지는 이번 학기 내내 12월 달까지 쭉 함께 배워갈 예정입니다. 해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실행. 77 나오고 깜빡이네요. 깜빡이네요. 이 상태에서 59 한번 입력할까요? 그리고 엔터 칠게요. 엔터. 내가 입력한 값이 어디로 들어갔나요? 내가 입력한 59란 값이 어디로 들어갔지? AAA로 들어갔네요. 즉 내가 내 의지로 변수의 값을 넣은 거예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됐더라도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자, 실행 파일이 생성됐죠. 생성됐어요. 이제 얘는 닫아도 돼. 닫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제가 이 학기 첫 시간에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실행하면요 숫자가 나오고요 값을 입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555 입력하거든요. 출력이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사라지니까 못 보셨어요. 어쨌든 출력이 됐을 겁니다. 자,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실행 파일을 USB에 저장해서 부모님한테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비록 인티저와 플로온 맛이지만, 자, 두 가지 종류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 변수에 값을 대입할 수 있어요. 소스 코드로. 그리고 변수의 값을 출력할 수 있고요. 또한 사용자로부터, 사용자는 뭐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될 수 있죠.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수도 있어요. 값을 입력받아서, 정수값이죠. 입력받아서 AAA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만든 변수에 값을 넣을 수 있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요걸 한 겁니다. 좀 신기하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동영상 멈춰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양하게 응용해보세요. 갑자기 보너스 점수를 내드리고 싶었는데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인 관계로 안되겠다. 혹시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계산기 한번 작성해보지. 계산기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곱셈 계산기. 예를 들면 부모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곱셈 하시냐고 너무 힘드시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숫자를 2개 놓으면 곱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수를 2개 선언하고 값을 2개 입력받고 그리고 출력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건 지울게요. int aaa. 자, aaa 여기다 이렇게 하면요, 요거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대입해버렸죠. 나는 소스 코드가 길어지는 거 싫거든요. 굳이 2줄까지는 그래서 그냥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넣고 싶은데요. 하나 볼까요? 됐네요. 네, 우리는 이거를 변수의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초기값. 이거를 초기식이라는데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변수의 초기값을 대입한 겁니다. 변수가 선언함과 동시에 888이 입력이 된 거예요. 555 되나요? 되죠? 죄송합니다. 딱 하나 한번 더 해볼게요. 333 되나요? 333 되죠? 네, 상관없습니다. 어떤 수더라도. 자, 이거를 우리는 변수의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 좀 볼게요. 1시간 넘었네. 15분 정도. 좀 오버가 됐네요. 네, 모른 척하고 진행해야지. 자, 반복문 하겠습니다. 반복문. 우리는 C 언어에서는 반복문이 몇 개가 있어요. 반복문은 뭐지? 자, 반복문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코드를 몇 줄 코딩 하셨나요? 코드 작성하는 거를 코딩 한다고 하거든요. 자, 몇 줄 작성하셨어요? 하나, 7줄, 8줄 되겠네요? 근데 컴퓨터는 몇 번 일했나요? 아니, 건방지게 말이야. 사람은, 우리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이렇게 막 코딩했는데 달랑 결과가 하나 나오는 거야. 너무 조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죠. 자, 이거를 컴퓨터한테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어떻게? for aaa. 변수 들어갔죠? 변수는 0. 요거는 외워두시면 됩니다. 문법이에요. for 써주고요. 써주고 괄호를 칩니다. 괄호 안에는 세미콜론. 이거 세미콜론이죠. 위아래 점점은 콜론, 위에 점 아래 콤마는 세미콜론. 자, 세미콜론이 2개 들어가고, 첫 번째는 변수의 값을 초기화, 즉 어떤 변수의 값을 대입해주는 용도로 쓰고요. 두 번째는 조건문이라고 해서요,
AAA가 10보다 작아? 10보다 커? 10 이하? 오, 이퀄이 두 개네. 네, 양쪽이 같아 라는 뜻입니다. 10이 아니야? 이런 조건. 자, 10보다 작아. 조건문. 조건은 뭐냐면 요 문장은 요 문은 결과가 진짜야 가짜야, 참이야 거짓이야, true false, 그것만 리턴합니다. 자, 참이야 거짓이야, 그리고 AAA 플러스 플러스. 자, 요게 FR문의 문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이거는 뭐 원리가 뭐예요? 어차피 그 원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C 언어 만드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만드셨어요. FOR 한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고 해주고 괄호 안에는 세미콜론을 무조건 두 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앞에는 어떤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데 사용하세요. 가운데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조건문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뭐지? AA는 대입해. 뭘 대입해지? A 값에 더하기 1, 즉 하나를 증가시키는 의미네요. 그죠? AAA에 대입해. 뭘 대입해? 뭘 대입해라고? 이걸 대입해. 이게 뭔데? AA 뭐 들어있어요? 0 들어있잖아. 그죠? 그럼 0 더하기 1이 뭐야? 0 더하기 1이 뭐더라? 계산기 띄울까요? 1이죠. 그러면 AA는 뭐가 대입될까요? 1이 대입되겠죠. 또 한 번 실행하면 현재 AA에는 1 들어있어요. 또 실행하면 뭐 들어있을까요? AA는 뭘 대입해? 여기 뭐 들어있지? 1 들어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죠. 그럼 2가 대입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에 뭔가를 더해서 다시 넣어줘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거는 문법이에요. 그냥 C 언어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C 언어에서는 몇 가지의 이런 걸 반복문이라 하는데 몇 가지 반복문이 있는데 우리는 이번 학기는 FOR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대괄호예요. 대괄호.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고 닫습니다. 똑같죠? 요건 어떤 의미냐면 요 안에 컨텍스트, 그러니까 소스 코드들을 넣어주세요라는 겁니다. 이걸 누를까요? 컨트롤 X, X는 잘라내기, 컨트롤 V를 옮긴 겁니다. 해보죠. 실행. 와, 이제 우리는 12줄, 13줄을 스페이스까지 포함해서 13줄을 작성했는데, 와, 컴퓨터가 이제 10줄을 일했어요. 아, 이제 손해보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일을 많이 시킬 수 없을까요? 네. 대충 이제 눈치채셨죠? 이건 뭐냐면, FOR. 우리는 이거를 반복문이라고 해요. FOR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원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C 언어 만드신 분이 이렇게 작성해 놨어요. 문법으로. FOR은 말이야. FOR 다음에 무조건 괄호를 쳐야 돼. 그리고 괄호 안에는 무조건 세미콜론 두 개가 있어야 돼. 왜? 내 맘이니까 이라고 C 언어 만드신 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르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문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어 또 이렇게 사족이 길어지는데, 네,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문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세미콜론. AA는 0. 어떤 변수를 FOR 반복문이죠. 반복문 사용할 때 변수를 초기화하고요. 참이면 뭐다? 네, 눈치채셨죠? 참이면 얘를 실행해요. 이 안에 난 두 번 할 거예요. 두 번 할 거예요. 두 번 해서요. AA에 하하하 이렇게 두 줄 실행할 거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요게 참이면은 요게 실행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실행했어 일단.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일로 갑니다. 하나를 증가합니다. 그래서 FOR per 반복문의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흘러오죠. 이게 마우스 포인트 보이나요?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이게 동영상에서는. 자, 갑니다. 여기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FOR 들어와 있죠?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옵니다. 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얘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참이죠. 참
A가 참인가요? 지금 여기 참인가 거짓인가? 참이잖아요. 왜? A는 0이잖아요. 지금 0 들어있잖아. 그래서 0은 10보다 작지 않나요? 큰가? 작죠. 그죠? 0은 10보다 작죠? 작으니까 어디로 와야 되지? 여기로 옵니다. 예, 실행 다음에 어디로 온다? 여기로 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증감식, 증가하거나 줄이거나 그런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증감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증가시켰죠. 그래서 AA는 AA 0 더하기 1, AA에 현재 0이 들어있으니까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AA는 1이 됐습니다. 어디로 오느냐? 일로 옵니다. 1이 10보다 작은가요? 1이 10보다 작은가?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작죠. 다시 실행. 또 옵니다. 하나 증가했죠. AA는 2가 되겠죠. 어디로 올까요? 다시 올라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이렇게 예 반복돼. 제가 여기 마우스 이거 보이죠? 저기서 마우스가 안 보여서 이렇게 FR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마우스 보이죠? 이제 자, 순서가 어떠냐면, 자, FR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포인트 보이죠? 마우스. 자, FR문을 만났죠? 일로 옵니다. 그래서 초기는 딱 한 번, FR문을 실행할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게 얘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요리로 갑니다. 요리로.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라고 따지죠. 만약에 거짓이면 일로 옵니다. 더 이상 FR문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일로 옵니다.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면 항상 어디로 간다? 일로 옵니다. 끝, 바깥으로 끝나는 거예요. FR문 끝을 내는 거예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 그죠? 자, 다시 한번 FR문을 만나면 마우스 와서 일로 옵니다. 일로 왔죠? 와서 이렇게, 내가 참이면은 거짓이면 일로 오지만 참이니까 다 갑니다. AA에다가 0을 넣었어요. 0. A0이 A에 0이 들어있잖아요. 0보다 10이 작은가요? 네, 작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작다고 해요. 0이 10보다 작죠. 그러니까 참이죠. 참이면은 일로 옵니다. 얘를 실행했어요. 실행하고 끝났네. 어디로 가지? 일로? 아니요. 끝나면 반복문은 항상 어디로 가느냐? 일로 갑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죠. 그러면 AA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줄까요? 현재 AA에는 0이 들어있죠.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AA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1이 들어있죠. 어디로 온다? 일로 옵니다. 1은 10보다 작은가요? 네. 일단 우리 동네에서는 1은 10보다 작다고 해요. 그러면 일로 왔습니다. 또 실행하죠. 또 어디로 갈까요? 일로 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가 이제 AA가 9라고 치면 9번 반복했을 때 왔죠. AA는 A가 9 들어있어요. 9 더하기 1은 뭐죠? 9 더하기 1 계산기 끝날까요? 네, 10이죠. AA에는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비교합니다. 10이 10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10과 10은 같죠. AA가 10보다 작지 않죠. 거짓이죠. 거짓이면 어디로 온다고요?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요 움직임을, FR 반복문의 움직임은 제가 항상 설명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가서 와서 이렇게 해서 참이면은 와서 일로 오면 삼각형으로 증가, 또 비교, 참이면 또 실행하고 증가, 또 이렇게 해서 증가, 조건문 실행, 증가 해서 거짓이면 여기로 옵니다. 아셨죠? FOR 반복문의 실행 단계는 흘러오다가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짠,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어디로 온다?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가서 여기로 와서 실행. 거짓이다 일 때는 어디로 온다? 그래서 점프해서 여기로, 여기 끝 내는 겁니다. 이게 FOR 반복문입니다. 아셨나요? 사실은 뭐 C 언어에서 FOR, while, do while 이렇게 이제 반복문이 3개가 있는데 가장 막강한 게 FOR이에요. 나머지 2개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 없습니다. 실제 어떤 소스 코드는 굉장히 긴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 FOR문을 너무 사랑하셨는지 다른 반복문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복문을 영어로 루프라고 합니다. 루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if 우리는 C 언어에서 조건. 조건 아까 들어봤는데 조건이 이거잖아요. 우리 요거 이게 참일 때는 여기로 와서 실행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 그 마우스 포인터 보이는구나. 일로 오니까 이렇게. 네. 자, 맞습니다. 요 조건. 요것만 떼어가는 겁니다. 요것만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if 만약에 얘도 나는 괄호 쓰기 싫은데요. 안 돼요. F1 다음에 무조건 괄호를 쓰는 것처럼 if 다음에도 무조건 괄호를 쓰라고 C 언어 만드신 할아버지가 정했어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언어 뭐 이렇게 뭐 베이직 같은 언어는 if 그냥 쓰던데요. 나 예전에 저 좀 컴퓨터 좀 했었거든요. 네, 그거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한 거고. 네, 이거는 우리는 그 C 언어 만드신 할아버지의 이제 그 의도대로 우리는 괄호를 써야 됩니다. 괄호 했죠? 이게 뭐가 들어갈까요? 짐작하셨죠? 네, 조건문이 갑니다. 조건 5가 10보다 작아요. 작으면 이제 대충 짐작하셨죠?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printf 참이네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요것만 씁니다. 뭐 있어요. 이제 교수님 제가 말이에요. 저기 지난 학기에 다른 교수님들 볼 때는 뒤에 뭔가 막 붙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고 막 이런 거 막 있던데요. 자, 안 씁니다. 이번 학기는 가급적 그냥 요거 하나로 끝낼게요. 아셨죠? if문 배우는 건 원래는 if문, 반복문, 변수선언, printf, scanf 등등등은 1학기 때 전자전기 기초 프로그래밍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사실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인터를 배우고 포인터를 배움으로써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될 거예요. 약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겁줬잖아요. C 언어가 조금 좀 단점이 좀 배우기가 좀 어렵다. 10명 중에 한 7, 8명은 7명 정도는 포인터에서 다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두신 분들이 대부분 포인터에서. 왜냐면 포인터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포인터 때문에 C 언어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포인터 때문에 C 언어는 겁나 빠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 빠르다. 굉장히 빨라요. 이유를 나중에 포인터 배울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성능이 필요한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썼던 printf 있죠? 요것도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 굉장히 원래는 여러분들이 참이네오를 출력하려면 엄청난 소스가 필요해요. 그런데 고맙게도 누군가가 printf, 우리는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printf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기능을. 그거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네. 다른 언어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근래 만드는 게 말씀드렸듯이 C샵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라고 주요 기능은 C로 만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임포트 시켰거든요. 리눅스에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회 되면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무슨 말을 했지? 자, 어떤 우리는 요거를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if 가로 열고 이렇게 가로 닫고, 요 안에는 조건문. 조건은 뭐라고요? 참이다, 거짓이다. 두 개밖에 안 돼요. 이거 참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안 돼요. 아닌데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저기 다큐멘터리 보니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미시세계에서는요. 우리는 양자역학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배우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시세계는 아직 안 가봐갖고. 앤트맨에서는 가죠. 어쨌든 그런 데서는 이게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만져지는 세계에 살고 있죠. 자,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아닌데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3개라던데요. 4개라던데요. 네, 어쨌든 자, 갑니다. 3개죠,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들 잠깐만 딴 데로 해드려야 되는데, 요 비주얼 스튜디오 있죠? 요거를
조금 저도 해봤어요. 양자 컴퓨터의 상대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봤어요. 물론 저는 없어요. 저희 집이 뭐 그렇게 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양자 컴퓨터를 아직 들여놓지 못했어요, 집에. 그래서 사용을 못 해봤는데, 단국대학교도 이렇게 뭐 양자 컴퓨터까지 이렇게 들여놓을 정도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양자 컴퓨터는 없어도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래밍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요.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설치. 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 애드온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자 컴퓨팅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되더라고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약간 개념만 살짝만 좀 바꿔주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오늘 하는 김에 이제 제가 항상 뭐 취업 관련돼서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남들 이렇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누군가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팅 뭐 나 해봤는데 대충 이렇게 해봤더니 뭐 되던데, 물론 잘하지 못해도 한 1, 2주 정도 이렇게 해본 것 같고도 어디 썼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이력서를 봤을 때 충격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저도 면접을 많이 보거든요. 충격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된 얘기를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자, 어쨌든 우리는 if문, 이걸 if문이라고 하고요. if 다음에 괄호를 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조건을 갑니다. 조건은 참 또는 거짓밖에 없습니다. 5가 10보다 작은가요? 작죠. 손가락 한번 꺼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이만큼 접었습니다. 10개 꺼내볼까요? 이거는 양손을 다 접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5가 작은 것 같아요. 참이죠.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이면 어디? 아까 우리 얘가 참이면 어디가 실행됐을까? 여기 실행됐었죠. 조건문에서는 if문에서는 어디가 실행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실행되겠죠. 저는 세 줄 할래요. 참일 땐 세 줄 할래요.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할래요. 네, 해보죠. 그쵸? 참이네요. 참이네요. 또 계획문자가 없네요. 계획문자가 뭐였더라? 요거 있죠? 계행, 줄 바꿔라. 줄 바꾼 문자. 제가 간혹,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저랑 수업 들으신,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제가 수원 사람입니다. 수원 1980년대 초에, 80년대 중반에 수원 극장 근처에 수원 산미 컴퓨터 학원이 있었어요. 저 국민학교 때 수원 산미 컴퓨터 학교 출신이라서 제가 수원 산미 컴퓨터 학교 출신이라서 그 제가 쓰는 단어들이 좀 옛날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획 문자 그런 것처럼 요즘에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줄바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 문자랍니다. 계획 문자 이렇게, 또는 뭐 캐리지 리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가 10인가요? 네, 5가 10보다 작은가요? 네, 3이네요. 그러면 5와 10이 5가 10보다 큰가요? 큰가? 그래서 출력되지 않았네요. 그죠? 참이네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거를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문. 요 if문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일단은 제가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가급적이면 더 이상 다른 거 안 쓰고 딱 우리가 오늘 해본 거 있죠. 요거 안에 요거 갖고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을. 그러니까 저 자신 없어요. 제가요 2학년 때 1학년 때 지금 공부 대충 했다가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휴학도 한 번 더 했고 그래서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다른 과에서 이렇게 오는 바람에 전혀 모르겠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수업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혹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교수님 말하는 게 발음이 좀 부정확해. 제가 가급적이면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일부러 좀 과장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를 해요. 일부러.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다 보면 혼자 웅엉웅엉웅엉웅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렇게 일부러 입 모양을 좀 크게 해서 과장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직접 대면 수업과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혹시 좀 전달이 좀 안 될까 싶어서 조금 이렇게 말할 때 일부러 조금씩 띄우는 것도 있어요.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느리게 말할 때도 있고요. 중간중간 지금처럼 이렇게 좀 띄워서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듣기 왜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럼 그런 분들은 한 학기만 참아주시고 어쨌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번 학기 우리가 수업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이 정도만 알면 그래도 수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습해 본 거 외에 좀 나올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변수 타입 말이죠. 인트, 플로 두 개가 있었는데 속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쓸 거예요. 이거 쓸 겁니다. 쓸 게 되게 될 것 같아요. 쓸 겁니다.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합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업을 잘 따라 하셨고 실습을 하셨고 제가 이것만큼은 외우자,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냥 외우자, 한 6줄, 빈줄 포함 6줄입니다. 요거 대괄호 포함해서 6줄이죠. 그 6줄 정도는 외웠다면 이번 학기 수업에서 내가 시오늘을 잘 몰라서 못하겠는데요, 이런 말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사용했던 소스 이 정도 있죠. 요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요 소스 코드를 이해할 수 있다, 요런 가정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제가 수요일날 원래는 제가 이 앞에 동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수업은 대부분 목요일날 밤에, 그러니까 전날, 우리가 금요일 수업이죠. 그러면 목요일날 밤에 올리는데 이번 주는 첫 주니까 제가 일부러 좀 일찍, 하루 일찍 해서 수요일날 올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이렇게 지금 동영상, 이 동영상이 쉽게 촬영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NG를 많이 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이시나요? 다 9월 2일 보이시나요? 이게 다 오늘. 그러니까 요 동영상,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버벅거리면서 다시 찍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동영상 편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요일,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이면 혹시 알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하신 분들이면 목요일 오후부터는 이 동영상 보셨을 건데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오늘 수업한 거, 요 내용, 요 정도는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